안녕하십니까. 프리튜브입니다. 프리튜브는 지구과학적, 형이상학적 고찰과 실증학적 분석을 통해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는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천지인 81자 강론이 지반 피라미드 건축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것을 무덤에서 발견된 유물에 의지하여 지나간 역사를 복원한다는 것이 때론 엉뚱한 결론에 이르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프리튜브는 고고학적 발견도 중요시하지만 산 사람이 그 당시 지구 환경에서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관점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왜곡되어 배운 우리의 역사를 복원하는데 때론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시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반 피라미드의 건축 철학을 살피는 데 있어 고인돌보다 더 혼란을 일으키는 유적이 역사서에 기단 적속총이라고 불리우는 고대 한반도의 건축 양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단 적속총이라고 불리우는 건축 양식이 고인돌과 마찬가지로 최초부터 무덤 양식으로 인류가 창조한 건축 양식이냐는 질문에는 그 누구도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인돌에 대한 고고학적 한계는 비파괴 발굴이라는 원칙에 의해 고인돌에 사용된 바위가 어디에서 산출되었고 굴림대로 이동할 수 없는 구간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동시켜 현재 위치에 있게 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과 무덤방을 갖지 않는 고인돌에 대한 고고학적 연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산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우리에게 전해진 전설 등에 주목하면 우리는 우리의 고대사에 대해 의외로 쉽고 명쾌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인돌 시대 인류는 보시는 영상처럼 수혈식 움막집에 살았습니다. 점차 인구가 늘었고 인류는 보시는 영상처럼 해수면 상승과 홍수의 피해를 입지 않는 지역이면서 수맥이 흘러 수혈식 움막집에 물이 차지 않는 땅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당시 인류는 수맥이 흐르는 땅을 파지 않고 돌을 깔거나 기단을 만들고 돌을 채워 잠자리를 만드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서에 기단 적속총이라고 부르는 고대 한반도 기단 적속 집터의 창조 과정입니다. 이는 김병만의 정글 탐험을 보신 분이나 캠핑을 해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 창조된 기단 적속 집터가 보시는 영상처럼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토방을 가진 초가집, 기단을 가진 기와집이며 더 발전하면 3단으로 쌓은 기단 위에 궁궐을 지은 경복궁 근정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조선시대 근정전 기단 위에 있는 건물을 지우고 우리가 역사에서 고구려시대 무덤 양식이 고대 한반도 내륙으로 진출했다고 배운 석촌동 고분과 비교하는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사람 하나 묻으려고 과거 한강이 흘렀던 강가 바로 옆 드넓은 평지에 영상처럼 거대한 기단을 만들고 돌을 채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신지요? BC 6000에서 3000년경 7에서 10m 상승한 해수면에서 만주와 홍수가 겹치면 고창 고인돌 유적지와 석촌동 고분군은 바로 앞까지 물이 차오르지만 두 유적지는 홍수동의 피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지구 환경이 변하고 해수면이 하강하여 현재 해수면에 이르면서 사람들은 보다 강과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과거 교통의 중심이었던 석촌동 지역은 기단석만 남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점차 조상을 모시는 신성한 곳
또는 무덤으로 기단 집석터를 이용하게 된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이러한 이유가 반영된 결과 석촌동 기단 적석터는 기단 적석총이 되었고, 이 터에서 현대와 그나마 가까운 백제시대 유물이 더 많이 발견된 이유일 것입니다. 반면 BC 6000에서 3000년경 해수면이 7에서 10m 높고 기온이 현재보다 2~3도 높아 당시 비교적 살기 좋은 지역이었지만, BC 3000에서 1000년경 한냉 건조 기후와 백두산 지질 활동으로 생존 요건이 좋지 않았던 백두산 아래 압록강 중류에 있어 후대인들에 의해 영향을 덜 받았던 집안 지역에는 집안 피라미드와 고인돌 배총 등 거성 유적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기단 적석 유적이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우리 역사에 있어 환인시대와 환웅시대의 실존을 유추할 수 있는 환인이라는 지명이 현재까지 살아있는 지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특이할 사실입니다. 비록 BC 1000년 이후 세대인 마한 고구려가 이 지역을 수도로 이용하면서 거성 문명기 고대 한반도 유적과 고구려 유적이 뒤섞여 존재하고, 또 고구려가 고대 유적을 모방, 활용한 경우도 있어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지만, 고인돌이 고구려 시대 유산이 아닌 것은 진실이며, 중도 선사 유적에도 즐비한 적석형 유적이 고구려 시대에 창조된 무덤 양식이라고 하기에는 심각한 역사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집안에서 환인현을 거쳐 환웅의 신시를 지나 요하 건너편에 있는 곰 모양의 땅 우아량 지역, 즉 환웅의 배필이었던 옥녀의 고향에서 발견된 기단 적석터에서 발굴된 여신상과 곰 톱템 조각 등의 유물 연대가 환웅의 신시가 개천된 BC 3897년과 비슷한 시기인 BC 3500년경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석촌동 기단 적석형 건축물에 대한 시공간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이를 고구려가 창조한 유산이라는 현재의 주장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후대 역사인 요서지역 고조선 왕검의 역사에 강화도 삼랑성과 참성단, 태백산 천제단과 관련된 단군 사만시대의 역사가 사장되고, 그렇게 뿌리를 잃은 단군의 역사가 환인과 환웅시대의 역사를 사장시키는 것으로도 모자라 급기야는 고구려 역사가 뿌리 잃은 단군의 역사마저 사장시키고 있는 현재 한반도 남부에 만연한 고약한 역사체계를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구려 이전에 고대 한반도에는 변변한 역사가 없었는데, 고구려 유민인 남부역의 이주민 온조와 소선어가 마한의 도움을 받아 한강 10번째 나루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십제에 정착한 역사가 한반도를 대표하는 해상연맹체인 백가제의 역사로 둔갑되고, 요서지역 고조선 왕검이 마한의 도움을 받아 익산에 이주하여 세워 지금도 왕궁평, 왕검이, 왕금성이라는 지명이 남아있는 금마산 백제국의 역사를 조선시대 이씨 왕조가 자신의 뿌리를 왕검이와 가까운 전주에서 찾은 이유임에도, 마한의 도움을 받아 한반도 동남부에 이주한 진안유민 서라벌 6천과 번안유민 가락국 부족장이 사는 땅이 동아시아 해상연맹체인 단군 사만시대 시공간으로 위장되어 한반도 남부에 찌그러진 사만이라 기록하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한반도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보시는 영상처럼 평양 인근 대박산에 집안 피라미드와 비슷한 건축물을 만들고 이를 단군시대 능이라고 부르는 것에 슬프지만 그나마 감사해야 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환인과 환웅시대에 구존되었다는 천지인 81자와 거성문명기 유적인 지반 피라미드와 고인돌 배충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반 피라미드의 문화 원형이자 그나마 하늘의 도움이 있어 고대 한반도 환인의 땅 마안 석촌동에 남아있는 삼기단 적석 유적에 대해 환인과 환웅시대에 구존되었다는 천지인 81자와 관련된 철학적 배경은 없는지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희망찬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